네, 허규영 선생님이 20년 전에 이제 입학할 때 저는 이미 그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 선배여가지고요. 저도 20년 전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별로 의대생처럼 안 생긴 잘생긴 애가 들어와가지고 쟤는 뭐 하는 애인가 이렇게 당황했었는데, 저랑 이제 오동훈 선생님은 동기고 지용이 형은 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흘러서 네. 이제 저희 학번이랑 같이 다니게 됐죠. 제가 좀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졸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에서는 같은 연차로 수련을 받고, 정신과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근데 규영이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어서 2017년부터 저희가 뇌부자들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만 7년 넘게 정말 지겹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 허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 김지웅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네. 들으셨어요? 그럼요. 네, 오늘도 힘 구독자 중 한 명으로서 커뮤니티를 정독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도 드디어 무물 타임 같잖아요. 네. 이름하여 오늘은 물어보세요. 오늘도 힘이 아니라 오늘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키키와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진짜 떨립니다. 네, 저도 떨리고 설레고 그런데요. 저는 참 저희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게 참 설레면서도 많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궁금할 게 뭐 있나, 저희를 대상으로 찍으면 항상 조회수가 이렇게 좀 좋지 않던데. 그렇긴 해요.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인 질문도 꽤 많았고요. 네.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궁금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몇 개를 추려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 보시고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오늘도 힘 잘 보고 있습니다. 훈남 선생님이 세 분이나 나와서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선생님 세 분은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인가요? 정확히 20년 됐죠? 네, 20년. 네, 허규영 선생님이 20년 전에 이제 입학할 때 저는 이미 그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 선배여가지고요. 네. 저도 20년 전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별로 의대생처럼 안 생긴 잘생긴 애가 들어와가지고 쟤는 뭐 하는 애인가 이렇게 당황했었는데, 같이 일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죠. 그때만 해도 더 모르셨을 게 그땐 선배셨으니까. 저랑 이제 오동훈 선생님은 동기고 지용이 형은 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흘러서 네. 이제 저희 학번이랑 같이 다니게 네, 됐죠. 제가 좀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졸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에서는 같은 연차로 수련을 받고, 정신과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뇌부자들 활동을 같이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너무 많이 보게 됐죠. 네. 제가 어쨌든 뇌부자들은 뭐 이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규영이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하자고 얘기를 해서 2017년부터 저희가 뇌부자들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지금 어느덧 7년 이제 넘었죠? 만 7년 넘게 정말 지겹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 IQ가 궁금합니다. 저도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들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IQ를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막 학교에서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게 정신과에 가서 알게 됐거든요. 병원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제일 정확할 텐데 그걸로 측정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혹시 저도 해봤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IQ를 사실 알고 있지 못하고, 검사를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은근히 두려운 것 같아요. 했다가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좀 잘하는 부분이랑 못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건 좀 계속하고 못하는 건 너무 안 하고, 저는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한 게 국어나 뭐 영어, 사회 이런 과목들은 좋아하고 잘해서 그건 계속 했는데 수학, 과학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약한 걸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수능 때 완전히 수학을 망쳐서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잘 봤습니다. 잘 봐서 한 전국 100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덕분에, 이제 수능 대박 덕분에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정신과 의사가 될 꿈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신과 의사까지 되게 됐네요. 내일 많은 환자분들 만나실 텐데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내담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였고 왜 기억에 남는지 선생님들의 실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좀 너무 힘들어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면담도 좀 길게 하고 뵀다가 한 4년 정도 뵙고 좋아지셔서 종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한 1년 만인가 1년 반 만인가 만에 그 이름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좋아지셨나 보다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와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근처에 인사하러. 네, 올 일이 있고 또 취업을 했다. 네, 그래서 좀 고맙다는 뭐 이야기 좀 근황 들려주고 싶어서 왔다 하셔서 너무 좀 반갑고 좀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뵀던 대학생 입학한 다음에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는 자살 사고도 너무 심해가지고 입원 치료까지 하고 저희가 보통 개인 연락처 드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분 너무 걱정돼가지고 개인 연락처까지 드렸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네. 연락하라 이러고 드렸었는데 그래도 연락을 안 주셨었는데 막상 치료가 끝나고 몇 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한 번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고 열어봤더니 자신이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대학교 잘 졸업하고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서 일 잘하고 있다. 오랜만에 생각나서 감사하다는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네. 그럴 때 참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친한 사이끼리 같이 일하면 틀어지기 마련인데 우정 유지 비결이 뭔가요? 친구로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확실히 역할 분담이 좀 잘 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 선생님이 리더 역할을 정말 잘해요. 끌고 가고 시키는 것도 좀 잘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이야 제가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데는 사실 김종 선생님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럼 혼자 했으면 또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에너지가 나고 좀 번아웃 되고 에너지가 나고 번아웃 되는 게 다 좀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좀 끌고 갔다가 어떨 땐 뭐 형이 끌고 갔다가 또 동훈이가 끌고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완전히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누군가한테 이제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막 상처받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나랑 똑같이 해주기를 다 기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 안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그걸 바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마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잔소리 되게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라면서 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막상 성장세는 나왔지만 저희와의 관계는 약간 삐끗삐끗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완전히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좀 천천히 자라도 길게 가자, 우리의 관계가 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원활하게 더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누구에게나. 저희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취향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저희 안 맞는 데니까요. 네. 그리고 궁금해 하실까요? 유튜버로서 항상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네. 조회수가 이게 네, 얼마일까. 네, 네. 제가 외치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해 주시면 네. 돼요. 네. 물냉 대 비냉, 물냉, 돈가스 대 제육, 제육, 돈가스, 맥주 대 소주, 맥주, 노래하기 대 춤추기. 노래하기, 잘 맞는데요? 카리나 대 장원영, 카리나, 꾸준히 공부하기 대 벼락치기, 벼락치기, 요리하기 대 청소하기, 요리하기, 설탕 대 소금, 소금, 설탕, 믹스커피 대 콜라, 콜라, 평생 불면증 대 평생 수면제, 평생 수면제, 얼굴 천재 대 몸매 천재, 얼굴 천재, 깻잎 논쟁 된다 안 된다, 된다, 타임머신을 탄다면 10년 전 대 10년 후. 10년 전. 9개 맞추셨어요. 몇 개? 총 몇 개였어요? 지금 세봐야 되지. 제육 돈가스 너무 어려웠어. 12개 중에. 네, 잘 꽤 많이 맞네. 네. 오, 잘 네, 맞으시는데요? 동훈이가 없어서 그래요. 타임머신 탄다면 10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비트코인? 네. 근데 저는 사실 타임머신 별로 타고 싶진 않아요. 지금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대학원을 안 가야죠. 그리고 네. 유튜브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팟캐스트 먼저 했잖아요. 네. 네, 팟캐스트 유튜브를 병행을 하거나. 대학원 갔을 돈으로 이제 카메라를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네. 깔끔한 정리. 다음 질문은 이제 상담 질문들인데요. 선생님들이 질문 직접 읽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감 기한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껴요. 현재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원서를 쓸 때마다 마감 기한을 생각하면 일이 쉽게 손에 안 잡히고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련된 질문이네요. 네, 마감 기한을 생각하니까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네. 네.
마감 생각하니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잘해야 된다는 마음도 되게 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 너무 크고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완벽주의자의 딜레마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너무 잘하려다 보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게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거, 목표를 되게 조금씩 나눠서 단계 요거부터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잘 해내야만 한다는 무의식 때문에 이게 더 시작이 안 되는 걸 겁니다.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완벽주의 성향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도하지 못하고 뭐 몇 개월째, 몇 년째 계속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 생각만 되는데 하시는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책하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신중한 그런 성격이 어떤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방해물이 될 때도 있고요. 기저에는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낼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도 잘못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시작하지 못하는 날을 더욱 자책을 하시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면은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댓글 주신 분도 일이라서 피할 수 없고 꼭 제출을 해야만 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지금 아예 맡고 있는 거니까 진짜로 약간 힘 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잘하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하는 게 무조건 더 낫다라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는 좀 더 느슨한 마음을 본인에게 주셔야지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일 아니라고 되게 무성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 만족도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기에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굉장히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번 제 말 믿고 그냥 느슨하게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라는 결과물을 내시는 방향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욕먹거나 실패하실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뭐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대본도 되게 완벽하게 쓰려고 하고 근데 그때 퀄리티가 정말로 좋았냐 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좀 쌓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덜 준비하고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뭐 최고가 너무 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요번보단 다음에 조금 더 다음보단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자라는 마음으로 좀 한 걸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볼까요? 최근에 은퇴를 하고 나니 멍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제 딸아이가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할 때 일광욕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일광욕은 어떤 효과로 도움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실제로 이제 가벼운 운동, 산책하셔라. 근데 특히나 이른 시간에 나가서 햇빛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말 같은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광욕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아지셨죠? 많아지시니까 뭘 하실까요? 보통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좀 공허하고 지난 이제 생활들을 좀 반추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사나? 이런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힘든 생각을 하면 힘든 생각이 스트레스가 돼서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밖으로 나가서 그냥 걸어보는 거, 주변에 뭐가 있나, 저게 저런 게 있었지 하고 보는 그 자체가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줍니다. 생각을 한번 끊어주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집에만 있으면 그게 뭐 편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더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근데 일단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꽃도 보고 날씨 좋네 이러면서 하늘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시각적으로 다양한 것들 접하게 되면 이게 뇌에서 또 다른 작용이 시작이 돼요. 우울한 감정에 100% 몰두했던 뇌가 다른 쪽으로도 잠시 관심이 쏠리는 거고 우울한 감정들 잠시라도 있는 거 새로운 감정이나 경험을 쌓는 거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산책 끝나고 나면 또 우울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끊기게 하는 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광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일광욕은 말 그대로 햇빛을 보는 거잖아요. 햇빛을 쬐면 좋은 게 첫 번째로 비타민 D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서 비타민 D 합성이 되면 우울증, 불안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밖으로 나가셔서 일광욕 하시는 거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이 최근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연령대가 50대는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햇빛 자주 보시고 야외 활동 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정하게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뭐 많이 듣는 게 이제 뭐 요가, 등산 아니면은 뭐 도자기를 만들어 본다던가 뜨개질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을 나한테 일부러 넣어주시면은 앞으로 삶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리 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주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친구가 최근 아이를 낳고 육아에만 전념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많죠. 사회와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은데 친구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친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좀 와닿고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친구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걸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지 분명히 될 거고요. 혼자만 품고 있지 마시고요. 근데 친구가 불안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지속적으로 야 나는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 그래.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다는 건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한 번씩 건네는 말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 있다 라고 변치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그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으로는 당연히 안 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바뀌지 않는 모습에 되게 실망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안 해? 라는 식으로 좀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본인도 지치지 않고 친구도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하시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불러내서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살면서 한 번도 강박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 보니 소독제 없인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소독제를 자꾸 권하게 되고 손을 10번 정도 씻는데 회사 동료가 놀라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강박증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강박 증세일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면 삶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인식 못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숨어 있냐 이걸 알아보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증세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마스크도 그렇고 손소독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저도 아이들 축구 교실에 가면은 이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스크 쓰고 축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스프레이나 소독 티슈 챙겨서 다니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실제로 꽤 있고요. 강박 이러면 우리가 흔히들 손 씻는 거랑 딱 줄 맞추는 거 막 이런 것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강박 증세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못 알아채고 있지만 실제로 또 다른 강박 증상이 있는지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강박증에서는 그 인지행동 치료, ERP라는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되실까요? ERP라는 거는 노출 후 반응 금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묻은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 들 때 안 씻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버티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불안이 막 올라가는데 그럼 이거를 30분, 1시간 내버려 두면 1시간 뒤에 나는 완전히 미쳐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 불안이 올라가다가 저절로 결국에는 내려오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경험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치료입니다. 강박 사고가 강박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주는 치료죠.
참 이게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불안해서 어디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 손소독제를 쓰려고 할 때 날 좀 막아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네. 것도 좋겠죠. 혼자서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친구의 도움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 그냥 까먹고 또 일하고 있었네? 라고 알아챌 때가 생기실 거예요. 그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씻지 않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저희 남편이 가끔 욱할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가끔 너무 화나거나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꿀팁이 궁금합니다.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결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분노 조절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 영상에서 다뤘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답은 바로 오늘도 힘 분노 조절 장애 편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시라? 예. 이제 끝? 아니요, 더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네. 저희가 원인, 증상, 치료법까지 상세하게 풀어드렸었는데, 근데 가장 핵심을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화가 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일단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럼 그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한 15초, 1분이면 더 좋고요. 피하시고 돌아오면 꽤나 많은 게 그래도 달라질 겁니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 했었던 싱잉볼, 저는 이제 하면서 좀 잘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천천히 숨 쉬시는 거, 네,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삐걱대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만 맞춰가자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다음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랑 비슷하네요. 초1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육아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외동아이라서 다 그렇겠거니 하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산만한 것 같다고 하셔서 놀랐거든요. 저희 아이가 소아 ADHD일까요? 저희 아이와 좀 비슷하니까 나이대가 공감이 많이 되는 질문이고, 저는 또 남자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더 좀 의미가 좀 전달이 되는데, 저는 소아 ADHD일 가능성을 꽤나 열어두시고 병원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께 이런 얘기 전달해 드린다는 거는 진짜 고민 끝에 꺼내신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산만하다고 했을 때 이 산만함이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어떻고 학교에서는 어떻고 학원에서는 어떻고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네, 아이 본인도 좀 힘들어하고 주변 친구들 좀 힘들어하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보신다면 어떤 ADHD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요즘에 정말 ADHD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증상이니 그냥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바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네. 병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쓰는 거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더 큰 이득이 될 때는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모든 질문에 좀 답을 드려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아무도 안 궁금해할 줄 알았던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앞부분에 좀 했던 것처럼 좀 재밌고 라이트한 그런 느낌으로 더 진행을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 원래 내부자들 채널의 특성상 그런 걸 좀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KB와 함께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로 인해서 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힘을 내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달려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명감을 좀 느끼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희도 뇌부자들 채널도 사명감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KB금융그룹에서도 이렇게 저희의 사명감을 더 키워주실 만한 이런 미션을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그날까지 KB금융그룹 오늘도 힘을 통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을 기약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